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멋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증을 하고 아파트가 될 거를 살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 중심부에 신축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면 서울 아파트를 살려면은 정말로 한평생을 벌어도 사기 힘들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5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우시잖아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5채 중에서 한 채는 진짜 신축 아파트라서 제가 실거주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고요. 네. 나머지 4채는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그런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좋아하시지만 이미 지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저렴하게 이렇게 선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라서 오늘 그런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장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자했던 것들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좀 차분히 앉아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어디를 사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뭐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서울은 좋은 거 알겠어. 네.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 네. 이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샀다 팔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서울에다가 한 채 사놨으면 오히려 더 많이 벌었는데 네. 내가 왜 더군다나 이렇게 임장을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무릎 연골 달아가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장기간 기다렸을 때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저도 성향상 하나를 투자해놓고 그냥 신경 안 쓰는 약간 이런 성향이거든요. 샀다 팔았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막 이거를 보면서 막 이거 내려갔나 오래간다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은 살 때 잘 사놓고 이거를 이제 버티자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될 거를 내가 작은 돈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얘가 돈이 되는구나. 부동산 투자의 꽃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 아파트가 될 거를 저렴한 돈으로 먼저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소액 저렴한 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이 어떻게 저렴하게 가능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변만 보더라도 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 1억대도 가능하거든요. 1억대요? 1억대도 가능하고요.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이하. 지난달에 제 수강생은 정확히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하철역이 있는 곳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가격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이 들어올 곳 그리고 대단지가 될 곳 이런 곳에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서울에서도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데 투자할 곳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보다는 여기 이왕이면 들어오고 호재가 생길 곳들을 먼저 내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1억 이하로 투자할 곳도 많습니다. 서울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전국 각지에 살고 계시는데 하는 소리가 90% 이상은 저 사는 동네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 동네가 다 좋대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는 본인들 생각이고요. 저도 20년 동안을 충남 홍성에서 살았고 10년 넘게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 사람이 되었는데 네. 다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로 와보니까 확실히 지방이나 경기도 안양보다는 서울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잘 아는 동네 이런 데를 사시면 안 되고요. 남들도 좋아하는 거. 후레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제 3자도 좋아하는 그런 부동산이 어딜까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지만 돈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어디 좋아할까? 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 서울 아파트를 못 사시죠? 비싸요. 비싸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많이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될 거를 내가 먼저 작게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점. 네, 제가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살려면은 이미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반 가격 주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미리 시간에다가 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을 녹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촬영하는 시간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에다가 투자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 초기 재개발 투자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는 이제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투자가 아마 어려우실 건데 후랭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서울 재개발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전문가가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하려면 무조건 재개발 진행 단계가 된 곳 이런 곳에 투자를 안전한다고 하시잖아요.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 네, 그쵸.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재개발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마지막 단계 입주까지 다 해봤거든요, 투자를. 근데 초기 단계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는 수익님과 같이 제가 투자한 물건을 현장 가서 2억을 투자했는데 4년 만에 한 10억 정도가 오른 물건들을 직접 봤는데 저는 초기 단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초기 단계를 하지 말라고 할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21년도에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도 쓰면서 거기다가 초기 재개발 투자해도 된다. 이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옆에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알려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물건 파는 사람. 지 물건 팔고. 자기 물건 팔려고 해서 무료 세미나 모집한 다음에 근데 저는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 한번 제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서울 재개발만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5개 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미리 저는 선점 투자를 해놨고요. 한강변에 재개발이 될 곳들이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제가 투자한 곳들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일반 빌라촌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를 했는데 그게 1등, 2등으로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췄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놀라셔야 될 포인트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세 번째 투자를 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세 번째도 저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재개발 강사들이 또 많은데요. 저는 이제 초기 재개발에서 특히 투자 경험과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우은재 그리고 제 얼굴도 까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프랭이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투자한 물건들 까고 저 엄마가 투자한 물건도 까고 장모님이 투자한 물건도 까고 다 까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등기잖아요. 등기도 오늘 갖고 왔어 사실. 등기도 이거 지난달에 이거 투자한 거 이거 군을 읽으시면 안 되고 잔금이 안 되기 때문에 마포 한강변. 네. 마포구 땡땡동. 네 땡땡구 아직 잔금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잔금이 10월입니다. 10월. 네, 10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잔금을 합니다. 법인 소도. 개인도 있고. 네 개인도 있고. 이거 순서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다 인증하고 직접 몇 년도에 얼마에 투자했다. 근데 저는 투자한 수익률마다 다 엄청 높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 많네. 네. 몇 개입니까? 네, 제 거랑 이제 저희 가족들 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거 이런 것들 대충 몇 개요? 10개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약서랑 등기부등본이랑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다 서울이에요? 서울도 있고 인천 몇 개 섞여 있어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멋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증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도 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의심하진 않겠지? 이거 뭐 아무거나 가져온 거 아니냐? 물건도 까고 이름도 까고 등기 권리증까지 다 까는데, 네, 다 까는데. 진짜 마포네? 네, 계약서도 까고. 마포. 네, 이거는 지난달에 저희가 임장했을 때 안 갔어요,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망원동 한강변은 저희가 그리고 영등포 사양동. 네 이거 저희 어머니 거 염리동 거 저희 어머니랑 그때 장모님 거랑 저는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의심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워낙 또 네 확인을 원하시니까. 제가 투자한 곳마다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 강의 제안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입니다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수익률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뭐 등기부등본 좀 볼 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한번 보여주니까 진짜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맞죠. 그래서 좀 인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살려면은 지금 25억짜리 그쵸? 가격이 비싼데요. 20억, 30억. 얘를 투자하려면은 전세 금액이 10억 정도가 맞춰지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4억 7천만 원에 실제로 그 자양동 투자했을 때 계약서로 찍어온 거거든요. 근데 전세를 2억 8천만 원에 맞추니까 내 투자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1억 9천. 1억 9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돼 있는 거를 살려면은 투자 금액이 비싼데 아파트가 될 거를 살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울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때 현장 영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달에 한번 프레임님과 같이 가서 이 물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이 1억, 2억 있다거나 아니면은 1억 이하 있다. 그럼 이거를 저금하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은 굉장히 불어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15억 들어가고 1억 9천 들어가고 똑같이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투자 금액이 많이 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지어진 아파트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옆집 사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아들도 할 수 있고 왜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다 거래가 되잖아요. 쉬워요. 아무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투자 해봐요? 그러면은 옆집 사람 말리죠? 회사 사람 말리죠? 모르죠가 아니고 말리죠? 그쵸. 내 말리죠. 배우자 말리죠, 일단? 말리죠. 내 어머니 얘기해봐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재개발 투자 누구 옆집 엄마 망했다는데 미쳤냐? 그래서 그 투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면은 10년, 20년 걸리는데 그 너 20년 뒤에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그걸 투자하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말리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는 여러분 잘 하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버는데 잘 못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공부를 하셔갖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으시면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고 쉬운 거는 여러분 돈이 안 됩니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재개발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뭐 오래 걸린다. 어느 세월에 되냐? 어느 세월이 된다. 예, 그죠? 그리고 뭐 서울 재개발하면 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간다. 뭐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겁부터 먹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 투자하면은 막 낡은 썩은 빌라에서 막 불편하게 실거주. 네, 실거주를 하면서 막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재개발 투자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라서 전세 끼고 사놓고요. 저는 가평 공기 좋은 데가 좋으면 거기서 실거주하면 되는 거고 예, 자기는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면 되는 거고 예, 신도시에서 살아도 되는 거고요. 투자는 전세 갭을 끼고 이제 서울에다 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낡아 있는 빨간 벽돌 빌라를 사면은 물 샌다. 그리고 전세입자 맞출 때 너무 이제 오래 낡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빌라 물건을 살 때 낡고 오래된 걸 사면 안 돼요. 예, 관리하기도 편하고 전세입자도 받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깨끗한 이런 빌라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팔아도 되니까 이거를 투자를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완성 때까지 15년,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를 해서 1억, 2억, 3억, 5억이 오르면 그거를 팔아가지고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사는데 돈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완성까지 오래 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한강변은 1억대, 서울 중심부 뭐 용산 뭐 2억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1억 이하,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할 곳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사는데 전세를 3억에 맞춰놨어요. 네,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2억이 들어가는 건데 서울에서 투자를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빌라를 3억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막 외곽이고 막 지하철 거리도 막 20분, 30분 걸리는데 이런 데는 빌라의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죠. 막 낡은 빨간 벽돌의 전세입자 구하기 어렵죠. 근데 서울 중심부에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널렸잖아요. 그러면은 투룸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뭐 2억 후반, 3억대 이런 거는 오히려 내놓으면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중간에 꼭 파셔도 된다. 완성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이 댓글이 되게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 네. 야, 어느 세월에 그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리냐. 네. 나는 아파트 완성 때까지 기다리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비난거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걸 투자하냐. 어차피 이거 아파트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놀리거든요. 왜 남의 거를 자꾸 놀리지? 제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죠? 네. 예. 종잣돈.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데요. 서울은 무조건 비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내가 만약에 성향 자체가 지방 아파트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입주 물량이 몇 세대 된다. 뭐 조사해가지고 뭐 이때 했다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때 팔고 입주 물량이 적어. 그럼 이때 뭐 여기 가서 사고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성향이 맞으시면 그걸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냥 서울에 이거 하나 사놔도 지방에서 아파트 왔다 갔다 입주 물량 봐가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하나 투자해놓고 나는 놀아도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 수익률이 제가 높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지방에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냐.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투자하는 방향성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100만 원으로. 네, 맞아요. 어디 하신 거예요? 서울의 중심부는 아닌데요. 서울의 외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금천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이니까 중심부는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을 방 2개짜리 빌라를 이제 매매가 2억 1천만 원, 그리고 전세를 1억 8,900만 원. 그래서 2,1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 투룸 빌라가 2억 1천만 원에 당시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는 한 3억 초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100만 원인데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또 작년 얘기잖아요. 그럼 또 작년 얘기를 지금 하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또 지난달
사례. 딱 3천만 원. 예, 매매가 투룸 빌라가 2억 5천이었는데 전세를 2억 2천 줘가지고 3천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투자하신 곳 같은 경우는 전철역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안선선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고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전철역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전철역이 앞으로 들어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가치는 서울에서 대단지가 되는데 이렇게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용산이나 이런 데도 3천만 원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한 10년 전에. 예, 근데 지금은 용산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아니라 2억대로 높아졌는데 아직 서울에 3천만 원대가 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구역 지정 전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초기 재개발이고 그게 제가 잘하는 거고요. 어. 네, 많은 사람들의 편견. 예, 안 된다. 그렇죠. 예, 투자하면 안 된다. 바로 물린다. 물린다. 네. 구역 지정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재개발이 보면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저는 재개발이 된 곳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재개발이 된 곳들을. 그러면은 된 곳들 중에서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재개발이 됐고 여기는 말 그대로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어. 이런 곳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설명드리려면은 지금부터 한 2시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것은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곳들마다 이렇게 다 막 선정이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빠그라진 데는 없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투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어떻게 백발백중이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제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 투자한 구역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랑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르죠. 왜냐면 그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해지가 됐는데 해지되면 사람들이 팔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기회다.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판단 근거가 뭐예요? 입지 자체가 마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인 거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인데 해지가 된 이유를 보니까 해지된 이유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장모님 투자를 같은 곳에 재개발 구역이 해지가 됐는데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뭐 다시 지금 재개발 단계가 됐냐? 안 됐어요. 똑같아요, 5년 전이랑. 근데 투자금은 샀을 때보다 더블 이상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재개발 투자는 일단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 있냐가 중요해요. 3천만 원 쓸 건지 1억 쓸 건지 2억 쓸 건지 딱 그거 정해 오시고 내가 그러면 어떤 지역을 볼 건지 그럼 그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살 건지 보고 계약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다고요? 이렇게 쉬워요. 저도 21년도에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쓸 때 다른 재개발 책들을 봤거든요. 서점에 가가지고 막 봤는데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재개발의 무슨 법을 보면은 이거 도정법의 몇 조항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재개발 책을 쓰려는 작가인데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작가인데 내가 이런 법도 몰라 재개발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기준일도 알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고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 투자 금액이 서울에서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가지고 이 투자 금액이면은 어디가 더 저평가됐냐? 그거를 이제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책 보면은 막 어려운 용어 나오니까 막 책 덮어버리는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따가 또 라이브로 제가 답변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 이거거든요. 네. 서울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는데 일단은 무조건 초기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요. 주변 아파트 가격 비싼데 옆에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여기가 낡았으니까 여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재개발이 빨리 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낡을수록 재개발이 빨리 되는 줄 알아요. 여기가 엄청 낡았으니까 여기가 빨리 될 거다. 근데 재개발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재개발의 일정 퍼센트 요건만 갖춰지면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의율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아파트를 갖고 싶어야 돼요. 무조건 초기 단계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옆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재개발 그렇게 진행이 힘든 거군요. 그쵸. 맞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인천에서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 하고 싶을 거잖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초기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철저히 이 서울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도 있는데요? 지방보다는 지방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저 성남에 어디 재개발 관심 있어요? 대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만 봐도 장위의 재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남 너무 좋고, 성남 좋고, 장위 너무 좋은데, 거기 투자할 돈이면 한강변도 있고, 마포 성동구 있는데, 지금 성동구도 1억 후반이면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시는 분 말씀들이, 나는 몰랐다. 난 성남에 투자금 2억 되면 여기가 싼 줄 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투자금이면 서울에서 더 좋은 데가 있고 그 투자금이면 가능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강남이랑 용산이랑 붙어있는 서울 중심부로 와야 된다는 거죠. 돈 자체를. 네. 이런 경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은 이 빌라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초기 재개발 좋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많은 다른 분들이 초기 재개발 투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왜 안 되냐. 잘 벌 수 있다.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지만 이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고 이게 어그러지더라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거는 재개발 투자하다가 어그러지면은 너는 꽝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그러지더라도 여기가 재개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가격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이라고 하면은 또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어그러지지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수익 이 글씨가 제일 커요. 네. 수익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단계에 팔아도 되니까 너무 이거를 장기간으로 내가 10년, 20년 걸리는 걸 오래 보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내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추가 분담금은 말 그대로 입주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추가 분담금이 없어요. 5억, 10억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를 맞추면 돼요. 근데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추가 분담금을 낼 것까지는 최소 뭐 한 15년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뭐 15년까지 이거를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팔아도 되고 갈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실입주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놔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유지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갈수록 좋은 겁니다. 서울에서 재개발은. 이왕이면은 그냥 낡아 있는 엄청 그런 곳보다는 낡아 있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여기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라는 것들이 있는 곳에 스타트를 하셔야 그래도 재개발 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낡아 있는 동네인데 아무도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여기가 언제가 재개발 될 것 같아서 살았어요. 이거야말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그 동네의 원주민이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보통 스타트를 하시죠. 퀴즈 내겠습니다. 재개발 반대 요소들이 없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뭘까요? 네, 재개발 반대하는 것들이 뭘까요? 1번 교회, 2번 꼬마 빌딩, 3번 도로 주인, 4번 상가, 네, 5번 빌라입니다. 재개발을 투자하려는데 이런 것들이 그 구역에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 네,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교회 바로 나오고요. 네. 1, 2, 4. 뭐 1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번, 4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1번, 2번, 4번. 1, 2, 4. 네. 1, 2, 4 누구야? 1, 2, 4. 왕머리님. 네, 왕머리님. 네, 왕머리님이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톡톡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반대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없는 곳들. 저랑 지난달에 임장을 나가보셨겠지만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막 시끌벅적한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곳들은 임장을 나가보면은 조용해요. 이런 곳들만 저는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발백중. 그 시끌벅적했던 역에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걸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점점 좀 조용해져. 고즈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조용한 동네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꼬마 빌딩은 왜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꼬마 빌딩에 대한 값어치가 높다 보니까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대로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서 아파트를 받으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꼬마 빌딩이 많이 있으면은 꼬마 빌딩 사람들은 재개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한 그런 지역의 초기 단계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 재개발 투자의 방법을 아시려면은 남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사례를 보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저렇게 됐지? 어딜 투자했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후레인TV에서 인연이 되신 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저랑 후레인님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촬영했던 그 빌라거든요. 그 옆에는 이제 한강변이 붙어있는 빌라인데 이 빌라를 제가 4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4억대였는데 지금은 실제로 14억 9천에도 실거래된 내역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팔라고요? 15억에 팔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15억 있으면 누가 그거 사냐? 강남에 갭을 끼고 사지. 여러분들 아파트를 만약에 제가 15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도 16억 17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랑 제가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엇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번에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3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300 얼마를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15억짜리 빌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30 얼마가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가격이 매매 가격이 15억에서 17억 사이인데 재산세를 봤을 때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게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 자체가 적게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5개를 갖고 있지만 하나는 신축 아파트. 하지만 4개를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거. 이렇게 5개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 보유를 하면서 보유 세금이 작게 나와요. 예, 그게 바로 장점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강남 몇 개 정리하고 되게 좋은 재개발로 이렇게 좀 갈아탈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이제 안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뭐 공약을 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잘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세금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를 2채, 3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세금 자체가 이제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건데 저처럼 아파트 신축을 내가 실거주할 거 하나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재개발이 될 빌라를 소유를 하면은 보유세에서 부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 투자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0억 상승했다고 얘기하면 야 팔아야 네 돈이지. 팔아야 내려지. 통장에 들어와야 네 돈이지. 맞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빌라를 만약에 후레이님 제가 4억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뭐 6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은 2억이 올랐잖아요. 네. 4억에 샀다가 6억으로 됐으니까. 그러면은 양도세금, 팔 때 되는 세금, 양도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2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한 5천 얼마 나오거든요.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야, 2억 벌었는데 5천만 원 세금 내고 1억 5천 벌면은 세금이 그게 얼마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1억 5천을 벌었네? 남들은 5천만 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5천만 원의 세금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 1억 5천만 원이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크다. 1억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로소득으로.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벌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난달에 프레임님과 직접 갔던 건데요. 맨 오른쪽에는 저희가 직접 오른쪽 사진은 앞에서 이제 촬영을 했던 거고 이 빌라가 탄생이 되기까지는 왼쪽처럼 이렇게 빨간 벽돌의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럼 이 빨간 벽돌 단독주택일 때부터 지켜보셨던 거예요? 네, 이따가 이제 요거를 철거를 하고 할 때 요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빌라의 형태가 갖췄을 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미 지어진 빌라가 아니라 빌라로 지어지는 과정을 투자를 한 겁니다. 아, 이 상태에서. 맞습니다. 아, 여러분, 이 네. 상태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네. 네. 와, 장난 아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개발 투자를 잘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충남 홍성에서 저희 농사 지으시거든요. 저는 충남 홍성 장곡면 시골 마을 출신인데 충청의 아들. 예, 충청이 아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진짜 성실하세요. 농사일을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 염을 주시고, 예, 뭐 농사일도 정말 성실하신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농사일을 돕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따라서 이제 서울 부동산 재개발 투자를 했고 아버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일 성실하게 이제 사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산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산 사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 재산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는 재개발 투자를 서울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회사 집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돈이 많아서 이 재개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었던 시절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종잣돈을 모을 때마다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릴 때 진짜 너무 이렇게 돈 벌기가 아르바이트로 어렵다 보니까 막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때도 음료수 뽑아먹기 아까워가지고 막 정수기 있는데 30분 걸어가서 뽑아먹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돈을 벌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사람은 인생에서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억 단위로 벌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티끌이에요. 예,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억 단위의 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자산이 빨리빨리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승 비법을 알고 난 뒤에부터는 이게 돈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계속 서울 재개발을 삼아왔던 겁니다. 어머니, 장모님 같이 투자를 해드리니까 다른 데다 투자해드렸으면은 누가 더 많이 벌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가운데서. 근데 같은 빌라에 같이 투자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니까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도 아이고
우서방 덕분에 우서방. 네, 우서방. 우서방 덕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가끔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씨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갑니다. 투자한 곳에 놀러 가가지고 이게 그때가 4억이었는데 지금 이 빌라가 8억이 넘었네요. 얘기하면서 지난달에도 같이 모시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식사도 하고. 네, 온갖 쪽이 화목하겠는데요? 화목하죠. 왜냐면 서울에 내 땅이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제 수강생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분이 지방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지방 투자를 한 10개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고 샀다 팔았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투자의 고수신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가지고 도사님 저 지방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서쪽 도사님 번 거 보니까 그냥 서울에서 하나 사놓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10개 넘게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투자 방법은 뭐냐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걸어가는 거다.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도착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도착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KTX를 타본 사람한테 물어봐라. KTX를 어디서 타는지 물어보고 비행기 어디서 타는지 물어봐라. 그럼 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있으면 위를 보면 비행기 타고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있을 거니까 내가 빨리 그 비법을 그 길을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재산 포트폴리오를 서울에다가 빨리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실행력은 굉장히 좋으세요. 막 등기치고 이런 거에서 거리낌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어디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분한테 한강변을 투자해라 라고 조언을 드렸고 이분도 지금 4년이 지났는데 9억 10억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방에서 투자를 잘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투자 하나 한 것보다 수익률 자체가 더 높진 않을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지금 우수한 사례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아파트만 투자하셨더라도 꼭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재개발 투자 왕초보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부동 투자 잘했을까요? 저도 못했죠. 저도 뭐 충남 홍성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을 이기고 싶었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내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면서 여기 애들보다 내가 좀 더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돈을 어떻게 남들보다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많이 번 부자들이 서울에 땅이 갖고 있고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이분은 이제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작년이죠. 작년 1월에 투자 금액 9,600만 원이에요. 정확히 1억도 안 들어갔죠. 근데 지금 뭐 1년하고 좀 더 지났는데 벌써 한 2억은 오르셨어요. 처음 해보는 분도. 그래서 이거 누구나 이렇게 제가 카톡 대화는 뭐 감사하다 뭐 이런 걸 캡처해 온 건데 그분이 실제 투자한 빌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개발 투자가 재밌는 게 이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어디가 더 효과적인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후행이TV에 나오기 전에 한 분을 상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상담하고 왔는데 이분이 원래 다음 달에 저랑 같이 임장 스터디 임장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채널로 저한테 계약을 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저랑 만나서 현장을 돌고 해야 되는데 왜 먼저 계약을 하셨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급하게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천호동 어디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호동에 어디 사셨나 그러니까 방 2개짜리인데 매매 가격이 4억 8천이고 뭐 전세가 1억 8천이라 투자금 3억이 들어갔다. 뭐 이거 괜찮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억이면 천호동이 아니라 용산 한강변 더 좋은 데가 훨씬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왜 천호동을 투자를 했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호동도 입지가 좋지 않네요. 그럼 천호동도 입지가 좋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를 하냐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천호동이 더 사업 속도가 빠른 거 아닙니까?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 아파트 중에 음마 아파트 뭐 압구정 현대 잠실중공 5단지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소유를 하시는 분 10년, 20년 전에 소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잘못된 투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왜? 재개발이 안 되었지만 재건축이 안 되었지만 입지가 좋으니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도 똑같아요. 내가 투자로 봤을 때는 만약에 입지가 좋고 오래 걸리는 곳들이 오히려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만약에 천호동에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은 빨리 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뭐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구간의 그런 입지인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성수나 이런 데만 보더라도 방 2개짜리 빌라는 지금 25억, 30억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누군가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천호동에서 아파트가 빨리 됐어요. 그럼 15억, 20억짜리 아파트야. 누군가는 성수동에 빌라를 투자했어. 그럼 얘는 25억, 30억이야. 그럼 누가 더 투자를 잘했냐는 거죠. 재개발 투자를 아파트가 완성되는 게 무조건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오르는 게 그게 더 투자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호동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돈이면 더 좋은 데가 많아요. 다음 달에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어딘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 이렇게 공책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죠? 네.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조사하는 건데요. 제가 투자하고 싶은 구역들. 금액대별로. 네, 금액대별로. 제가 돈이 5천만 원 이하면은 여기를 하고 싶고요. 5천에서 1억 사이면은 전 여기를 하고 싶고요. 1억에서 1억 5천이면 저는 여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오는 건데 말 그대로 종이 한 페이지지만 저는 이 종이 한 페이지를 1억 줘도 안 팔죠. 왜냐면 제가 여기를 임장하면서 공부하고 조사한 이 지식들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매일 이제 트래킹을 하거든요.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에는 한 번씩은 무조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투자금이면은 여기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제 걔는 탈락이에요. 예, 투자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여기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좋은데 투자 금액이 저렴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는 많이 비교해 볼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동네만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천호동 살면 천호동만 하고. 그게 아니라 시야를 넓게 봐서 서울 전체를 봐야 되죠. 예. 그래서 남들이 과연 어디를 더 나중에 좋아할까. 예,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거의 맵팩 켜놓듯이 그냥 쫙 대학교 입시표 같이 쫙 정리가 돼 있으시네요. 네. 이미. 네. 이거는 이제 저만 갖고 있는 거고 제가 다 한 거고 그래서 이것들의 시세를 매주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 다 봤습니다. 궁금하시면 1대1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야, 진짜 네. 대단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평가된 곳들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지난달에 여기가 너무 저평가됐네? 라고 해서 지난달에 한강변 투자를 하나 더 한 겁니다. 필로티잖아요. 네. 필로티 빌라잖아요. 네. 모아타운을 하셨나봐요. 맞아요. 한강변에 있는 모아타운이에요. 괜찮습니까, 모아타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나홀로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입지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투자하실 거면은 저는 무조건 입지 좋은 데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의 중요성이 너무 큰데 입지의 중요성이라면 강남 모아타운, 용산 모아타운, 한강변 모아타운 네, 이런 데는 저는 입지 가치가 나홀로 아파트가 됐을 때도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아타운보다 더 좋은 거는 신소통합도 있다 보니까 대단지.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 생각하는 게 일단은 부동산 투자는 이제 희소성. 서울이 희소하지만 서울 중에서도 뭐 한강변 이런 데는 희소하잖아요. 흰강변이고 그리고 전 다음이 두 번째가 환금성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팔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뭐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뭔가 하나 팔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한강변 빌라 이런 것들은 재개발 가능성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을 없어서 못 살 정도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희소하면서 환금성이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사모아간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작년이네요. 네, 작년에 6월달에 투자하셨는데 제가 이제 임장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를 하셔갖고 2주 만에 이제 한강변을 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분들이 한강변을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한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 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강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물어보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이제 2주 만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1년하고 좀 더 지났네요. 작년 6월이니까. 그럼 2억도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시는 사람들은 봤을 때 야, 2억이면 약간 오바해서 좀 여기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억도 낮게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2억 잡고 2억보다 더 많이 상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평가된 한강변의 재개발 구역을 선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사실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번 돈보다 이렇게 투자 하나 점 찍어 놓은 게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깨치니까 또 하시는 소리는 또 하고 싶대요.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만한 게 없어요. 프랭님도 저랑 지난달 촬영하면서 와 이거 투자 수익률이 진짜 튕기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정말로 재개발 투자는 잘 하면은 이만한 투자 수익률이 없고요. 잘 못하면은 이보다 안 좋은 재개발 투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못하면은 재개발 투자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개꼬이죠. 개꼬예요. 네, 진짜. 말씀 재밌게 해주시네. 개꼬이는데 재개발 투자를 잘 하면은 계속 이것만 찾아요. 예, 수익률이 높으니까. 또 재개발 투자가 이제 돈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는 제가 2,100만 원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2억 2,500만 원, 정확히 2,500만 원에 들어간 실제 빌라거든요. 대전. 네, 대전. 우리의 고향. 그래. 이렇게 방 3개짜리 빌라를 했는데 지금도 이미 5천만 원 이상은 올랐죠. 예, 당장 판다 하더라도. 2,500. 2,500으로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면 그게 어디예요? 근데 이걸 전세 끼고 산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매매 가격이 2억 2,500이고요. 왜냐면 전세를 2억이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네. 산 다음에 꾸역꾸역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맞추는 거랑 네. 전세 끼고 사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보통은 빌라를 투자하실 때 전세 낀 매물이 대부분이에요. 전세 낀 매물을 승계받는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져 있다? 그러면 계약서 쓰실 때 특약사항 조건에다가 전세를 얼마 맞추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라는 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팁이 있군요. 더 적어. 더 적어져요. 예, 투자금 2,1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작년 초면 네. 진짜 잘 샀겠다. 네. 그래서 2,100만 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은행 통장에다가 넣어놨으면은 네, 뭐 이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주식에 넣었으면 네. 반토막이 났겠지. 네. 서울에다가 아파트가 될 거. 근데 이분이 잘하신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2,1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주변에 전철역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드렸던 포인트 중에서 전철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철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여기에 대한 동네를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철이 생길 예정이고 심지어 전철이 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미리 선점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셨네요. 네.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 재개발 투자하면 너무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 네, 지난달에도 3천만 원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좀 그런 편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서울 외곽에 모아타운 선정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놀랍죠? 모아타운에 추진하는 곳이 아니라 선정이 됐는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야.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정말 꿀 기회일까요? 그럴 거를 꿀 기회라고 보는 재개발 강사도 있어요. 저는 절대 반대. 그게 서울 외곽에서 여기는 대단지이면서 전철역이 들어오니까 3천만 원으로 투자해도 전 좋다고 보는 거지. 전철역도 안 들어오고 소규모 단지로 했는데 서울 외곽이다. 이거를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하는 거는 이거 팔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빌라 투자할 때. 제가 아까 서울 부동산 투자할 때 희소성을 강조했잖아요. 희소성 중에서도 하나는 대단지예요. 서울에서는 대단지로 아파트 될 땅들이 많이 없어요. 네, 보시면은 다 작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조식 서비스에서 식당도 내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호텔 룸 서비스처럼 아파트가 바뀔 것 같거든요.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클릭하면 집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거의 커뮤니티 센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려면은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대단지 아파트들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대단지가 될 곳들은 희소하고 이런 곳들의 재개발이 될 곳들을 빨리 사모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저랑 우리 가족들, 지난달에는 제 막내 이모도 한강변에 투자를 도와드렸는데 제 가족들까지 다 빨리 한강변으로 모이자. 서울 중심부로 모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용산 갈 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용산은 어떻습니까? 용산은 일단은 제가 6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지방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네, 용산을.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내가 먼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 갖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지방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1등은 용산, 2등은 뭐 1, 2등이 비슷해요. 한강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강남 주변의 대단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요가 너무 많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용산 중에서도 용산 공원을 봤을 때 용산을 지도를 놓고 봤을 땐 서울 정중앙인데요. 서울 중앙 중에서도 이 용산 공원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울 숲은 면적이 이 정도인데 공원은 그거의 지금 몇 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개발을 하면은 이제 포텐셜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용산공원 옆에 이제 국제업무단지 지구로 해서 여기에 뭐 100층짜리 2개가 들어온다. 고급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엄청나거든요. 용산은. 그러니까 용산에 뭐 전철역에 뭐가 들어온다. 용산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은 전철은 우리한테 큰 호재가 아니야. 우리한테 호재가 더 큰 게 너무 많으니까. 용산은 이렇게 좋은 도시고 앞으로 좋아질 도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용산에서 어디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오른쪽 아래에 한남이죠. 예. 하지만 이 한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투룸 빌라가 35억.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매물이 없다는 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비인양거려. 35억 누가 사냐 이러는데 35억짜리를 왜 사니까요? 아파트 되면 60억 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30억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다 이렇게 공부해서 비싼 걸 사는 거지. 절대 그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배우고 나도 할 수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는 분야인가 보고서 따라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죠. 돈 벌었네 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금 많이 내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망해라. 투기꾼 망해라. 본인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왜 부자를 그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질투하시면 안 되죠. 그 외에 용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한남은 뭐 워낙 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동네인 건 워낙 잘 알고 있는데 네. 동부이촌동 라인은 너무 재건축 라인이나 투자금 마찬가지로 비싸고요. 나머지 용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한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서울에서 서울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가운데가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얘 동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강변은 이렇게 많잖아요. 그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은 얘를 봤을 때 얘가 뭐냐면은 얘는 아래로 봤을 때는 남해안으로서는 공원이고요. 오른쪽은 남산타워고요. 바로 위에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이 지금 제2의 코엑스 공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공사 막 가면은 망치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삼면이 굉장히 희소해요. 공원 가깝죠. 남산타워 가깝죠. 뒤에는 제2의 코엑스를 공사 중인 서울역이 있죠. 노숙자도 가까워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렇게 성우암동,
노홍철도 이제 여기 투자해서 물건 갖고 있는데, 어. 예, 연예인들도 갖고 있고, 예, 그 서우암동 있고, 동우암동 있고, 예,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금이 있는데, 이 동우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산에 고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높게 못 올려요. 그에 반면에 서후암동은 평지이면서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어 사업성이 좋거든요. 물론 투자 금액은 좀 비쌉니다. 여기는 투자 금액이 한 9억, 1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9억 10억이요? 예, 비싸죠. 예, 용산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데도 있다. 근데 아까 뭐 30억 얘기하다가 9억, 10억 가니까 좀 싸 보이잖아요. 한남은 지금 아까 30억 얘기했는데, 그죠? 9억, 10억 가는 거고. 그럼 왼쪽에 가시면 이제 청파 서계 있는데, 청파 서계동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 쪼개기가 많다가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투자금 자체는 뭐 3억대, 4억대, 5억대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서계동, 청파동 같은 경우는 3, 4, 5억대로 보시면 수가 있고, 하지만 쪼개기가 돼 있어 사업성이 좋지 않다. 예, 하지만 3, 4억대로 있다라는 걸 가볍게 잡아드리고 싶고요. 국제원단지구 옆에 보시면 이제 원효로 라인이 있는데요. 원효로 라인, 네, 원효로 1, 2, 3, 4가 있고요. 원효로 1, 2, 3, 4가 있고, 용문동 옆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추진이 이렇게 되는데 또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운데 비어 있는 곳들이 보면 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추진이 돼서 가격이 튀면은 제 먹잇감에선 탈락이에요. 아. 얘 추진이 돼서 얘가 가격이 튀잖아요? 그럼 저는 그 옆에. 그게 딱 저의 먹잇감이에요. 예, 예. 근데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용산도 이제 2, 3억대로도 이렇게 원효로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뭐 5억대 넘겠죠. 용산은 지금 저렴한 거는 2억대. 예, 웬만한 거는 뭐 한 4, 5억대. 예, 비싼 거는 네, 푸른빌라가 여러분 35억도 합니다. 용산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이런 한남 이런 스타일도 있고, 네. 후암동 스타일도 있고, 맞아요. 효창공원 이쪽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용산의 오른쪽이 좋은데 용산의 오른쪽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좋은 건 알지만 네, 점점점. 네. 그래서 투자금을 댔을 때 이제 서쪽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요것도 댓글 많았습니다. 네네. 임기 내년 6월까지라서 오세훈이 지정한 모아타운 신통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신통 그거예요. 서울 앞으로 프레임은 이제 또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대책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처방전을 하면 전 대출 규제가 맞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서울에서 규제를 해왔을 때 대출 규제를 했을 때마다 시장은 얼어붙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 정책을 써봤는데 시장이 어떻게 변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이 공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스탠드는 약간 공공을 많이 해서 뭐 임대도 많이 넣고 한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공공을 많이 해서 재개발 추진한다. 그럼 제가 소유주 입장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럼 제가 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의 땅이 될 곳들이 많이 있으면은 저는 희소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대단지로 희소 가치가 될 땅들은 서울시장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제가 옆리 구역을 어머니나 장인어머니나 사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해지가 됐지만 입지가 좋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바뀌더라도 저는 사실 재개발 서울 투자하고 5년 동안 안 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샀다 팔다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서울 정책이 나중에 언제 사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뭐 내년에 떨어질까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프레이 TV 나오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언제 떨어지고 뭐 이때 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돈을 모을까? 그래서 어디 투자할까? 저는 딱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뭐 말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서울에 희소 가치가 있는 땅들은 누가 시장을 잡더라도 개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서울에서 재개발을 안 해준다?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말로는 뭐 유유부주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면적 자체가 나홀로 아파트 누가 갖고 싶어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서울 중심부의 대단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땅들을 해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재개발을 싫어했던. 네.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가 괜히 네. 창신숭이처럼 네. 엉망이 될까봐.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부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약이 딱 이거였어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막겠다.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재개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막 용산 재개발이고 뭐고 사람들이 다 던지니까 완전히 서울 재개발이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안 될 것처럼 됐다가 될 것처럼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뭐 음마아파트, 잠실중공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이 과연 잘못된 투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그때 팔지 않고 그때 뭐 용산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샀다고 하면은 지금 돈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재개발 시장은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서울 주요 입지의 재개발은 언젠가는 안 될 것처럼 되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그렇게 안 빠진다.
예, 그거를 제가 등기부 등본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아파트를 무조건 받아야겠어.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초기 재개발 투자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 투자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 서울 재개발을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죠. 아, 이렇게 벌어서 원베일리를 사는 거지. 그쵸. 근데 원벨리는 더 도망가겠죠. 하지만 느낌으로. 원벨리는 못 사겠지만 또 그 옆에 망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 보시면은 한강변에서 여기가 이제 망원 1구역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가 망원 1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망원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망원역에서 망원 시장은 5분 거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망원동 같은 경우는 이 망원 시장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평일도 주말도 엄청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 많고 여기가 이제 다 평지거든요. 네. 근데 평지인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신속통합에 선정이 됐고 이번에 동의율이 75%가 넘었어요. 재개발이 되려면 동의율이 75%가 넘어야 되는데 아무리 25% 이하가 재개발 반대를 외쳐도 75%가 넘었으면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탄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망원 1구역을 쳐보시면 사람들이 재개발 안 된다. 왜냐면은 망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망리단길이 있고 근데 망리단길은 지금 이 옆에 부분이라서 망리단길 요즘에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망원 시장이랑은 또 바뀌고 그러니까 망원동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망원동 중에서 망원 1구역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구역이 이쁘네요. 네, 이뻐요. 이쁜데 이렇게. 이번에 75%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여기를 쥐파먹었어요. 여기를 뺐어요, 상가들. 네, 여기 오른쪽을. 그래서 이번에는 망원 1구역을 지금 새로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이 아실 사이트보다 더 잘 알죠? 아실 사이트는 표기가 안 됐네요. 쥐파먹었구나. 네, 쥐파먹었어요. 망원 1구역은 그냥 한강변의 대단지고 나중에 2000세대까지 볼 수 있는 한강변이면서 대단지라는 조건에 갖췄잖아요.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컨디션은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투자 금액이 2억 초중반은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2개를 갖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서울 재개발 투자를 15년 동안 하면서 수백 군데의 부동산에 제 연락처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들이 막 여기 매물 얼마입니다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정보가 되게 누구보다 빠른데요. 그래서 망원동도 작년에는 2억대 초반 물건 매물들을 많이 정보를 받았었는데 지금 연락 오는 거 보면은 2억 중후반대 그리고 3억대 이렇게 매물이 많이 와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전 구역이 다 들어가 계시고. 네, 서울 전구역이 다 알고 있죠. 단톡방 이렇게 줄줄 사탕이야. 네, 그래서 제 핸드폰 2개 하나에 단톡방이 서울 단톡방이 100개가 넘죠. 이것이야말로 황금폰이다. 황금폰이죠. 노량진 입구역이요? 너무 좋은데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노량진을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투자로 봤을 때는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돈이 있다 그러면은 노량진 입구역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성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노량진 입구역보다. 근데 투자 수익률로서는 낮겠죠. 근데 나는 5년 뒤에 뭐 안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어. 이러면 노량진 입구역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는 노량진 입구역이 좋고 투자 수익률로는 저 위에 한강변, 성수 이런 데를 진입하시는 게 더 정답입니다. 네. 부가현 2, 3 구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가현 2, 3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작은 거를 하더라도 부가현 3구역은 8억대는 기본 들어가거든요. 투자 금액이 비싸요. 투자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만 되신다고 하면은 뭐 여기도 있고 뭐 성동구에도 8억대는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계속 막 어그러지고 좀 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구청장이 잘 막 안 해주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격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언젠간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바로 밑에가 이제 또 아이언 뉴타운인데 아이언 뉴타운이 27억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는 뭐 자기들도 20억 후반은 가겠죠. 근데 진짜 땅 면적 비교해보니까 진짜 넓긴 하네요. 네, 넓긴 하고 서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대단지로 재개발이 될 땅들이 좀 희소한 것 같아요. 넓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단지가 될 곳. 제가 갖고 있는 서울의 5개가 전부 다 대단지예요. 특징이. 대단지면 1000세대 이상이니까. 네, 1000세대가 될 이상. 그래서 그것도 저만의 투자 원칙입니다. 가리봉 1, 2. 가리봉 1, 2 같은 경우는 그런 데보다는 투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봉 1, 2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은데요. 사업성이 좋은데 입지가 조금 떨어져요. 가리봉이라는 입지에 대해서 좀 약간 지방 사람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보다는 좀 더 투자성으로는 좀 더. 한번 와보면 용기가 좀 더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좀 더 입지가 좋은 데로 좀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반포 1동 모아타운은 재추진될까요?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모 아니면 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선정된 곳 같은 경우는 강남의 모아타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반포 1동 같은 경우도 지금 2, 3년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빌라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강남의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하면은 중간은 가요. 왜냐면 빌라의 지가 상승도 있다 보니까. 근데 투자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반포 1동이 빌라가 비싸냐?
자양 4동에 있는 빌라가 비싸네 봤을 때는 반포 1동의 입지가 더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는 자양동의 빌라를 더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포 1동의 빌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낮은 거고 자양동의 빌라는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기 보니까.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 입지가 보는 건 중요한데 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조건에 갖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3억대 한강변 네. vs 네. 5억 5천 염리 4. 5억대로 염리사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약간 질문이 잘못됐어요. 염리사를 5억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예요? 지금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억대 한강변 대 염리 4 7억.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줄래, 뭐를 가질래 하면은 염리사가 좋은 포인트도 있는데 투자금 대비를 따져야겠죠. 아, 네. 그러니까 염리사는 3억대 7억이면은 2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성비는 한강변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뭐 가질래 하면은 같은 돈이다. 그러면은 염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억이면은 뭐 그쵸 3억짜리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주택수를 여러분 늘릴 필요 없어요. 이런데 나와가지고 뭐 50채 있다, 100채 있다. 물론 굉장히 경험이 많고 풍부한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가 많은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주택수를 최대한 좁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5채를 갖고 있잖아요. 주택수가 좁다면서 너는 왜 5채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득은 좋았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은 좋았는데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든 1, 2억 모아가지고 계속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산을 이제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쪼개가지고 뭐 5천짜리 2개 하지 말고 1억짜리 하나 하시고 뭐 3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2억, 1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억이면 그 3억을 바탕으로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하시면 좋아요. 주택수를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앞으로.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주택수가 많은 거를 좋게 봐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금 5억. 수자금 5억. 투자 기간 5년 정도 본다면 네.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이거를요, 내가 투자금 5억인데 내가 주택이 있냐 없냐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주택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5억이면은 용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돼요? 용산 같은 경우는 아까 용산 3, 4억도 되는데요. 예. 근데 5억이면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산은 지금 강남이랑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취득록세가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더 취득할 때 8%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용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주택이 이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투자금에 따라서도 정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그러면 용산을 보지 말고 뭐 또 다른 이제 한강변이나 서울 중심부 쪽에서 뭐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주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용산이나 강남 중에서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취득록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강남 자가가 있는데 비강남 재개발 빌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이 질문 되게 많을 거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죠. 강남 자가 있고 비강남 재개발 빌라 추가 매입. 네. 이런 경우는 강남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어떤 주택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강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좀 재산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내가 강남에 똘똘한 주택이 있는데 추가하는 순간 내가 나중에 강남 주택을 팔 때 이 여윳돈에 투자한 것 때문에 약간 양도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득을 내려다가 내가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남 빌라가 어떤 상황이냐를 일단 한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한다고 하면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것 같아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빌라를 내면은 6억 이하짜리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얘를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뭐가 좋냐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 때 이 새롭게 산 재개발 빌라를 주택으로 카운트를 안 해줘요. 양도세 계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도 상관없어요. 3개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택이 5개인데 4개가 주택임대사업자 빌라고 하나가 강남 아파트예요. 그럼 얘를 팔 때 나머지 4개를 주택으로 안 봐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방배동 내방역과 네. 5구역 사이 빌라 네.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니면 돌아서요. 그런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뭐 아니면 도죠? 왜냐면은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깨끗하면서 이제 좀 약간 넓게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좁다고 해야 되나요? 블록 자체가,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되려면은 좀 이렇게 넓게 빌라가 돼 있어가지고 면적 자체가 좀 돼 있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좀 상권도 있고 좀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 압력이 막 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렵다. 다 같은 구역 지정 전 단계인데 네. 여기는 될 곳, 여기는 안 될 곳 이거 네. 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 설명을 할 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녀야 되고 네,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빌딩들이 많이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교회도 없고 상가 없고 이렇게 재개발에 반대가 없는 것들이 그 동네에 있는지 분포도를 그 동네를 한번 걸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밥 먹고 이것만 체크하니까 저는
구역 가보면은 여기는 재개발 잘 되겠네. 여기는 10년 있어도 재개발 안 되겠네.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된 사례들을 보고요. 네.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거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이랬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또 나올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출 규제가 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정지시키는 거는 사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통을 한 대 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뭐 어디 올라가? 너무 벌었잖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약간 부자가 되면은 야, 너 너무 벌었어. 너 내려와. 머리통 한 대 때리잖아요. 법인세도 잘 되는 기업들 때리고. 한 대 머리통 좀 내려와 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전세료 또 변환을 할 거고요. 내 집 마련해서 누군가는 내가 월세를 사든 전세를 사든 매매를 사든 집에서는 누군가는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집에 대해서는 내가 매매가 대출 규제했으니까 시장이 잠잠해?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어서 전세로 가야겠다. 그럼 또 전세가 가격이 또 오르는 거고 돈은 계속 풀리고 돈이 다 어디로 가네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면은 돈 많으면 돈 몇 억 있으면 뭐 살 거예요? 물어보면은 1등은 당연히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 그럼 그 부동산 중에서도 어디냐? 서울 부동산인 거죠. 서울 중에서도 어떤 거? 아파트. 그러면 그런 거가 될 거? 비싸니까 내가 작은 돈으로 시간에 투자를 하셔라.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간도 가고 있다. 그럼 투자를 해놨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도 그냥 여러분들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놀면서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 자산이 올라가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라. 이번 이제 정권에서 앞으로 이제 대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일단 공급 대책이 나와요. 이제는 왜냐면은 공급 대책이 물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몇십만 채, 몇백만 채 공급한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공급 대책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거든요. 야, 이제 공급 엄청 해주니까 이제 서울 집 사면 안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급 대책 해가지고 분명히 또 쥐어짜서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땅 거기다 지어서 몇만 원 공급한다 나올 거거든요. 그런 대책이 나올 거라서 이제 시장을 조금 주춤하게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재개발, 서울 재개발에서 공급해주겠다. 공공 넣어가지고 해주겠다. 얘기 나올 거고, 3기 시도 속도 내겠다.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 빨리 지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 26년, 27년, 28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캐치가 빠르거든요. 정보화 시대. 그래서 내년에, 후년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해질 거예요. 빨리 내가 서울 집을 마련해야지.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세금을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니죠. 근데 도대체 몇 번을 속아야지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들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틀린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저는 세금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를 세 채 갖고 있다. 그럼 보유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근데 서울에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재개발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보유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울 재개발이 더 앞으로 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확대. 앞으로는 저는 이제 규제 지역을 더 늘리겠죠. 마포랑 성동만 늘린다 이런 말도 있고 서울 전 지역을 한다 말도 있는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확대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토지허가구 한번 풀렸다가 한번 또 난리 나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확대시켜서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제 전세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전세 규제가 제일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연 서민들도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사다리를 타서 올라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너무 이거는 조금 가운데서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조금 속상하죠. 이거를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은 빨리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눈치를 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짤은 아주 유명한 짤이죠. 네, 우리나라 정책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들 서울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하시는 말들은 뭐예요?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근데 왜 자기들은 갖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정책을 믿지 않을 거고 정책하는 분들이 만약에 서울 아파트를 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자기들은 소유를 하면서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좋은 데 사네요. 지금 지퍼와 헬리오시티, 룸마, 보면은 지금 강남에 6명, 용산에 2명 이렇게 해서
예, 절반 이상이 지금 서울의 주요 입지 이렇게 아파트를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거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떨어뜨리겠다. 예,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팔아야지. 그렇죠. 예, 자기도 전세 월세로 가야죠.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정치인도 좋아하고 다 누구나 돈은 좋아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데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락론자들이 많잖아요. 아 정말 속상하죠. 그러면은 하락론자가 있고 뭐 폭등론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누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폭등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뭐 5년 10년 전에 보유하고 있으면 다 지금 올랐잖아요. 그럼 하락론자들은 말 그대로 주택을 보유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락하니까. 그러면 돈을 못 벌었잖아요. 주식으로 벌었나 보죠. 그쵸. 뭐든지 뭐 부동산을 꼭 안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시든 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치인들도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갖고 있다. 네, 그럼 방향성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네, 서울에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 뒷공무니만 따라가도 절반의 절반만 따라가도 제 기준에서 저는 부자니까 네, 부자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저는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는 길을 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거는 뭐 여담인데 뭐 이렇게 공중파나 뭐 정치인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 네네네.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 그런데 가끔 이제 언론에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정치인들의 아들에게 뭐 재개발 물건을 사줬다. 예, 이런 증여. 것들. 네, 맞아. 증여. 예, 이런 거 이제 가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약간 그게 재개발 투자라는 게 이런 게 아파트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지어져 있는 아파트니까. 근데 재개발 투자면 약간 투기. 약간 돈 벌려고 하네. 맞아. 약간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희한해. 예, 정치인들이 더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일수록 재개발 투자를 장려를 해야 되는데. 맞죠. 그쵸? 네,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지. 제가 돈이 엄청 많으면 이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하냐고요. 서울 빌딩 투자를 하지. 돈을 땜빵할 수 없으면 네. 너네들 시간이라도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네, 맞아요. 유도를 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맞아요. 예. 지들만 먹으려고. 맛있는 거 네, 맞아요. 자기들이 서울 살려고. 자기들은 아들들 다 증여해주면서 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냐고요. 진짜 재개발에 대한 어떤 입도 뻥끗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예. 투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의겸 양재 우성 아파트. 우린 다 알고 있다. 네. 우린 속지 않는다. 네. 3번 속으면 네, 그쵸. 예. 3번 속으면 바보다. 네. 핫플. 하플. 아니, 작년에 이제 자기는 이제 대출 받아서 강서에다가 예, 집을 사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하면서 왜 남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런다고 부동산 안 떨어져요. 해놓고 부동산 규제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스타필드 앞에다가 집 사놓고. 아,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자기는 호재 지역 있는데 미리 파악해가지고 투자해놓고 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쵸. 예,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정치인들의 행동을 믿으시면 됩니다. 등기를 믿어라. 맞습니다. 예. 그 정치인들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냐 안 사냐. 예, 그걸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안 잡히면은 뭐 토어제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말만 들어보면은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집을 사놓고 그쵸. 예, 그러면은 서울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았으면은 자기가 집을 사지 말아야지. 예, 그러면 왜 자기는 집을 사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집 못 사게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 사놓고 네. 규제한다 그러고. 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벌어야죠. 자기는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 주식 뭐 이렇게 아, 맞아요. 얘기하고. 아, 네, 네, 그게 너무 왜 그렇게 이렇게 행동과 말을 이렇게 반대로 하시냐고요. 네.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밥 먹고 서울 재개발만 투자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2개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 수백 군데의 부동산들한테 이제 매물 소식 연락처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재개발 서울시장이 굉장히 이제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팔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내놨을 때 뭐 한 달 안에 팔아줄게요 하는 매물도 있을 거고 절대 안 팔려 이런 매물도 있을 건데 절대 안 팔려 하는 매물들은 말 그대로 서울에서 같은 빌라지만은 좋지 않은 거예요. 각자 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갖고 계신 부동산을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빌라를 팔았을 때 과연 한 달 안에 팔리는 빌라인지 안 팔리는 빌라는 같은 경우는 시간이 1년, 2년 지나도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떤 빌라들은 한 달 안에 바로 팔아줄게. 살 사람 많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양극화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재개발 시장이 무조건 서울 재개발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나온 게 아니고요. 서울 재개발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면 누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초기 재개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답답했고, 예,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투자를 잘 못하면 재개발 투자하면 잃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워서, 부동산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진 투자금이 있으면 여기저기 비교를 해서 나는 조금 투자를 해놓고 좀 오래 기다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느긋한 성격이다. 이런 분들은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하시기에 딱 적합한 성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주식창 맨날 보면서 뭐 이때 샀다 이때 팔았다. 아니면은 뭐 지방 아파트 가가지고 이때 샀다가 물량 없을 때 파지고 이런 거 잘하시면은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한번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서울 재개발만한 수익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계기로 충남 홍성인 저도 깡촌에서 태어난 집 앞에 논 집지에 산 뭐 이런 정말 깡촌에서 태어난 저도 서울에서 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 누구나 여러분들도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자신감도 드리고 싶습니다.